미국 앵커가 오징어 게임을 소개하며 울먹인 방송사고가 났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징어 게임은 한국에서 특히 30에서 40대들로부터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한국의 기성세대들의 감성을 자극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70년대 한국은 세계에서 도움을 받는 나라로서 현재의 젊은 층은 상상하기 힘든 빈곤한 생활을 해야만 했는데요. 돈이 없던 그 시절 우리의 아버지 세대들은 돈을 벌기 위해 베트남전에 참전하였고, 한국과 같이 빈곤한 국가들은 중동의 사막에서 살인적인 더위와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시절 달고나 비석치기,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오징어 게임, 딱지치기 등 한국에서는 돈이 없어도 무료함을 달래며 놀 수 있는 놀이 문화가 생겼고, 1990년대에 들어 PC가 보급화되고 생활 수준이 나아지면서 요즘의 어린아이들은 밖에서 노는 시간보다 PC 앞에서 노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1998년 3월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생기며 한국에선 프로게이머라는 신종 직업이 생기면서 세계적인 게임 강국이 되었습니다. 슈팅 게임, RTS 게임 등 모든 분야에서 한국이 전 세계 게임 대회에서 1위를 하자 게임 대부분에서 결승에서 한국 선수들끼리 대결하는 모습은 흔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토록 한국인들이 세계의 게임 강국으로 우뚝 서자 한국의 과거 모습이 재조명되고 있는데요. 한국은 2000년대 초기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이름을 알리지 못했고 어디에 있는 나라인지조차 모르는 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심지어 한국과 북한을 똑같은 한국으로 아는 이들도 많았죠. 하지만 현재 한국은 아시아 4대 경제 강국이 되었고 세계 군사력 순위 6위에 오르는 등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으며 코로나 사태로 인해 일상을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며 한국을 바라보는 세계의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넷플릭스를 통해 얼마 전 공개된 오징어 게임의 폭발적인 인기에 BBC 유튜브 채널에선 기생충도 좋았다. 미국 영화는 더 이상 한국 영화와 같을 수 없다. 이것은 정말 걸작이다. 자막과 함께 원어로 시청하는 것을 적극 추천한다. 연기는 훌륭하고 멋진 대본, 놀라운 영화 세트, 최고의 작품이었다. 화려하지 않아도 최고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음을 헐리우드는 이 작품으로 느꼈을 것이다. 한국이 하는 모든 것은 굉장하다. 외국 프로그램이 1위라는 사실은 한국의 프로그램이 얼마나 창의성이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 감독은 촬영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이가 6개나 빠졌다고 한다. 하지만 미국의 감독은 이라는 평을 쏟아내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뉴욕타임스는 최근 오징어 게임의 성공 원인을 분석한 보도를 냈는데요. 가난했던 한국의 어린 시절의 게임을 드라마에 적절히 사용해 큰 인기를 얻었다. 한국의 가난한 과거와 오징어 게임 속에서 큰 빚을 진 주인공들은 겹쳐 보이는 부분이 있다. 이러한 세밀한 디테일이 결국 대중문화의 감성을 자극하는 것에 성공의 열풍을 불러일으켰다. 라고 평했고, 이를 보도하던 뉴스 앵커 또한 한국의 이러한 과거를 몰랐다며 울먹이는 모습이 그대로 전파를 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오징어 게임의 흥행에 일본에선 같은 서바이벌 장르인 일본 드라마 보더랜드인 앨리스가 역주행을 하며 넷플릭스 4위를 기록하자 시즌2 제작을 발표하며 오징어 게임이 일본의 드라마를 표절했다. 다음 1위는 보더랜드 시즌2가 될 것이다 라는 보도를 내기도 했는데요. 로이터 통신은 일본의 보더랜드인 앨리스에 대해 정말 일본스러운 디스토피아다. 뭔가 현실적이지 않고 만화적인 설정이다. 일본 특유의 과장된 연기가 거슬린다. 라는 평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 일본의 유명 배우인 카쿠 켄토가 한국의 오징어 게임이 세계 1위를 했다. 일본의 엔터테인먼트가 위험하다는 발언을 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그는 오징어 게임의 이미지 사진과 함께 세계 최고라며 박수 이모티콘까지 달며 극찬하였고 일본의 엔터는 위험하다. 하지만 한국을 진심으로 존경한다는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이러한 그의 말에 일본인들도 수긍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고 보니 한국에서 노래 실력이 없는 가수나 춤 실력 없는 댄서, 연기 못하는 배우는 찾아볼 수 없었지. 미숙한 가수와 춤 못 추는 댄서, 발연기의 배우를 아무렇지도 않게 데뷔시키는 일본이 이상한 거다. 한국 드라마를 보면 연기를 잘해서 드라마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배우구나 라는 게 당연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 한국의 엔터는 미숙한 사람이었고 좋은 작품을 만들려고 하는 의식이 대단합니다. 일본의 예능계도 좀 더 육성에 주력해 주길 바랍니다. 언제부터 한국 드라마가 너무 재밌어서 일본 드라마는 보이지 않게 되었어요.
일본의 발상력 없는 제작 방식도, 연기를 제대로 배운 적이 없는 배우도 그렇게 해서는 따라잡을 수 있을 리가 없잖아. 등 기존과는 다르게 일본 엔터 문화에 대한 패배를 인정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더욱 기분 좋은 소식은 인도는 세계에서 헐리우드보다 영화를 제일 많이 만드는 나라이며 작품성 또한 훌륭해서 타국의 문화를 쉽게 인정하지 않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전문가들도 인도 특유의 집단 군무 장면이 없으면 1위를 할 수 없다라며 넷플릭스 순위가 집계되는 83개국 중 인도에서는 1위를 차지하지 못할 거란 예상을 했지만 4일 전 인도에서도 오징어 게임이 1위를 기록하며 넷플릭스 콘텐츠 중 83개국 모두에서 1위에 오른 최초의 신기록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소식에도 웃지 못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인데요. 인기 시리즈 오징어 게임 등의 인기로 넷플릭스가 유튜브에 이어 2위 데이터 트래픽을 기록했으며 특히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 DP 등 한국 콘텐츠의 연이은 성공에 힘입어 2018년 5월부터 초당 1조 2천억 비트로 24배가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의하면 이에 한국의 SK브로드밴드 또한 넷플릭스의 트래픽 및 유지 보수 작업으로 인한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웃지 못할 해프닝까지 일어났습니다. 넷플릭스는 지금까지 한국 콘텐츠 사업에 7억 달러, 한화로 8,300억에 달하는 투자를 해왔는데요. 오징어 게임의 대박 행진의 오징어 게임 시즌2에만 무려 5억 달러 한화로 6천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와 도널드 트럼프, 힐러리 클린턴, 브래드 피트 등이 출연한 미국 최대 토크쇼인 지미 펠런 쇼에 오징어 게임 주연 배우인 이정재, 박혜수, 정호연, 위아준 배우가 초대되어 녹화를 마쳤으며 매일 낮 12시 30분에 공중파를 타고 세계로 방송이 됩니다. 꺼질 줄 모르는 한류의 소식에 박수를 보내며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레알TV는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댓글을 하나도 빠짐없이 감사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의견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 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